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보실 편은 격국론 중에 양인격입니다. 자, 일단 처음 보는 이 사주는 누가 봐도 양인격 사주죠. 자, 간목을 가지고 있고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간목이 양이니까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이 별거 아니에요. 위아래가 같은데 월지가 같은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일원이 양이다 그럼 양인격입니다. 자, 양인격 사주인데 그러면 이 사주는 엄청 신강하겠죠. 왜냐하면 묘목뿐만 아니라 여기 임묘진이라고 해서 목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엄청 신강한 양인격 사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양인격 사주일 때는 이 양인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이 전에 있음으로 인해서 칠살이 양인을 제어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주는 좋은 사주이다 라고 쓰여 있고요. 그러면서 이 사주의 운이 화운으로 흘러가요. 그러니 부귀했다 라고 쓰여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통적인 양인격 사주의 특징이겠죠. 이 밑에 사주는 이제 특별격 사주입니다. 종관격 사주인데 무토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화운이 강하죠. 자, 여기 토세계, 여기 화세계이지만 여기 목이 목생화가 되어 있죠. 그러니 화운이 엄청 강한 사주이고 그래서 종관격 사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종관격 사주니까 양인처럼 강한 사주죠. 그러나 이 종관격 사주일 때는 용신을 무엇으로 잡냐면 양인처럼 내 힘을 제어하는 쪽으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용신을 잡습니다. 그래서 화토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주가 언제 죽는다라고 얘기하냐면 쭉 가다가 이운에 개해년에 화운을 제어받음으로 인해서 이때 죽었다라고 나오는 사주입니다. 물론 종관격인데 금운으로 올랐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 금운은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화나 토를 깨는 오행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는 화를 깨기 때문에 이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좀 딴 생각인데 대운으로 보면 이게 50대예요. 연애자평에 쓰여 있을 때면 이 나이면 죽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도 그 연애자평 보면 뭐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나이를 보면요 이거 아니어도 죽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때가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왜? 종관격이니까. 그래서 두 사주를 비교하자면 이 사주는 양인격으로 신강한 사주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금운이 들어와서 좋다. 그 다음에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화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귀했다라고 쓰여 있는 거고, 이 사주는 내가 토도 있지만 화가 아주 강한 사주라서 종강격 사주이고, 그러니 화토가 용신인데 수운이 들어와서 화를 칠 때 그때 죽었다 또는 안 좋았다 라고 쓰여 있는 두 사주입니다. 네, 다시 슬슬 이해 안 가는 사주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주가 무토이고 이 지지에 정화병화 무토가 있죠. 네, 그래서 양인격 사주인데 다른 게 올라와 있는 게 없으니까 양인격 사주인데, 이 사주에 이제 목이 왕성하고, 그러니까 관이 왕성하죠. 관이 왕성하고 그 다음에 근이 왕성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장간에 목이 두 개가 투출했기 때문에 관운이 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장간에 금이 투출했기 때문에 투출이라는 거는 월지에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위아래 통근했냐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왕성한 거죠. 그러니 이 사주는 이제 상관과 관이 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기본에서 배웠을 때 저희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는 이제 상관경관격 사주가 돼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힘도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이 사주에서는 상관과 관이 충함으로 인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힘도 어느 정도 있고 나쁘지 않은데, 이 사주가 신묘대운에 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관과의 충이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임진연애 이 오화가 이 임수와 충울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화가 수와 충울함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가 힘이 강한 사주인데 편관과 관과 상관이 충하고 있어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괜찮다가, 이 사주가 신묘대운의 관과의 충이 강해지고, 그 상태에서 임진연애 이 임수가 오화를 깨므로 인해서, 그러니까 힘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 충이 강해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균형을 잡고 있었다가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주인데, 두 번째 사주는 더 어려워요. 자, 간목인데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양인격 사주죠. 자, 양인격 사주인데, 여기 이제 인수가 있으니까 힘을 받는 사주이고, 여기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어느 정도 있는 사주죠. 목국도 있고 해묘 합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신강한 양인격 사주에 수도 있어서 엄청 강한 사주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화, 토, 금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 화가 여기 있으니까 투출되어 있진 않지만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면 토가 투출했다고 하면 이제 이 토가 있어서 약간의 균형을 맞춰주고는 있죠. 신강 사주인데, 그런데 이 사주가 어떻게 되냐면, 신의 대운에 이제 저도 참 이게 이해 안 가는 게, 신의 대운에 이 해수가 해묘미 목국을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 기준에서는 해수가 들어오면 해자 합수가 먼저인 것 같은데, 이 사주는 해자 합수를 보질 않고 해묘미 목국을 봤어요. 해묘미 목국을 봤는데, 그런데 이 대운에 신유년이 들어온 거예요. 신유년이. 그때 해묘미 목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이 침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또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되는데 그 합을 깨는 충이 들어왔을 때, 합과 충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주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인 게 뭐냐면, 지금은 합과 충 중에 합이 되었을 때는 충이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은, 그래서 합과 충 중에 합이 우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합이 됐는데 그 합을 깨는 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이 사주는 양인격인데다가 목도 강하고 수도 강해서 힘이 충분한 사주인데, 글쎄요, 이 금만 들어왔다고 해서 이거를 죽었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운행 신의, 그러니까 신의 대운에 해묘미 합기 양인, 해묘미가 합해서 양인이 되었는데, 신유년 신금 우왕 어유 충기 묘인, 그러니까 신유년에 신금이 들어왔을 때 신금 우왕 어유, 그래서 충기 묘인, 묘와, 그러니까 인성과 충했다,
그래서 쭈쭈쭈쭉 나와서 불과 합일충양, 그러니까 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이 들어왔을 때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주를 보는 법과는 조금 다르다고밖에 볼 수는 없는데, 이 사주에서는, 연애자평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